미술관에서 제4회 세계동물영화제가 열립니다. 영화제 정체성 논란 등 당면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광양 느랭이골 자연휴양림에 대규모 리조트가 조성됩니다.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에 광양 지역에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식사와 선물 제한액의 조정을 촉구했습니다. 농수축산업의 현실을 감안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연일 계속된 폭염에 오늘 낮 전남 동부 지역에도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도 없어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가 다음 달 개최 일정을 확정하고 세부 운영 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화제를 앞두고 정체성 논란 등 풀어야 할 당면 과제들은 여전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가 다음 달 3일부터 닷새 동안 국가정원과 시내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작품성과 오락성을 고루 갖춘 국내외 4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힐링 캠핑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특히 애견쇼와 함께 국내 최초로 어질리티 대회도 열립니다. 어질리티는 동물 운동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되게 큰 동물 올림픽이라고 해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행사인데 그런 것들 지금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금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메인이 애견 협회입니다. 후방 산업 육성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새롭게 선보입니다. 왜 어떻게 산업이 되는지 이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관계자들이 나와서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해 드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또 영화제를 통해서 이게 왜 산업이 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영화제의 정체성을 두고 논란은 여전합니다. 영화제의 성격이 예술성을 지향하는 것인지 상업성을 지향하는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술성과 상업성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집중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 사회동물영화제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달라. 영화제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켜내는 것도 이번 4회 영화제에서 풀어내야 할 과제입니다. 이 밖에도 영화제 때마다 제기되어온 인건비 등 과다 지출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6억 원 예산에 대한 짜임새 있는 지출 계획도 필요합니다. 이번 영화제가 적지 않은 우려들을 떨쳐내고 지역의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은 물론 후방산업 육성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양시가 민자 유치를 통해 추진하는 대규모 리조트 건립 사업이 도시계획안에 공식적으로 포함됐습니다. 백운산 자락에 대규모 친환경 체류시설을 건립해 숙박 인프라 확충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다는 청사진입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450m 고지, 빽빽히 조성된 편백숲 산책로를 걷다 보면 조경수와 조형물이 어우러진 공원과 야영단지가 나타납니다. 광양시 다안면 백운산 자락에 10년 넘게 조성되어 온 느랭이골 자연휴양림입니다. 대규모 리조트 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은 이 휴양림의 바로 아래쪽 19만 제곱미터의 농지.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곳에 다양한 상업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했습니다. 기존의 농림지역으로 목계했던 지역을 관광 숙박시설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했고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시설 기준도 같이 마련했습니다. 광양시가 리조트 건립에 유치하려고 하는 민간 자본의 규모는 줄잡아 1,700억 원. 숙박시설은 물론 대규모 병원까지 입주시켜 백운산과 섬진강, 내화마을의 관광 거점이자 신개념 의료 휴양타운을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당초부터 리조트 사업을 추진해온 자연휴양림 조성업체가 투자와 개발 사업의 주축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편백숲이나 천혜 자연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짜 여기에서 쉬고 힐링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리조트, 복합 리조트를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와 투자업체 측은 올 하반기 개발행위허가 등 추가 행정 절차를 거쳐 빠르면 연말부터 본격적인 리조트 조성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식사와 선물 제한 금액의 조정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황주홍, 정인화 의원 등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시행령은 농수축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며 식사와 선물 제한 금액을 조정하거나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5일 김영란법 시행령 가운데 3만 원과 5만 원으로 제한된 식사와 선물 제공 한도를 각각 5만 원과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광양시가 김영란법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소포장 농식품 상품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광양시는 내년 농식품 가공 분야 사업 수요 조사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과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농식품 소포장 상품 개발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참여는 식품업체나 농업경영업체를 운영하거나 창업 예정자 가운데 지역의 주소지를 1년 이상 둔 시민이면 가능하며 오는 19일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됩니다. 소록도 한센인에 대한 지원 활동을 펼쳐온 오스트리아 가톨릭 부인회 관계자들이 소록도를 방문합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가톨릭 부인회 임원 3명은 오는 12일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를 대신해 강원도 인제에서 열리는 만해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데 이어 13일부터 이틀 동안은 소록도에 머물며 환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스트리아 가톨릭 부인회는 지난 1970년대 후반부터 모금 운동을 통해 소록도 병동 건립과 의약품 지원 활동 등을 펼쳐왔습니다. 계속된 폭염의 영향으로 오존 농도가 치솟으면서 오늘 전남 동부 대부분 지역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늘 낮 12시부터 여수시 여천동과 순천만, 광양시 중동의 오존 농도가 최대 0.163ppm까지 치솟아 여수와 순천, 광양에 각각 오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편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여수시 율촌면이 36.9도로 가장 높았고 광양읍 36.7도, 순천 승주 36.2도, 고흥 도양 35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비 소식이 없이 낮 기온이 34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수시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비한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농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이달 말까지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벼의 경우 수분 부족으로 잎 도열병이 발생하고 개화와 수정 불량에 의해 수령이 줄어들기 때문에 병해충 예찰 강화와 논물 흘러대기로 온도를 낮춰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폭염이 계속되면 닭의 경우 산란율이 줄어들고 열사병에 의한 폐사 발생률이 높아진다며 축사 온도를 낮추기 위해 지붕에 물을 뿌려주고 적정한 사육 밀도를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여자야구공 대표팀이 단체전 경기에서 8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광주여대 선후배 사이인 기보배 선수와 최미선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시민들이 밤을 새웠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런던에 이은 기보배의 2연패. 금메달을 확정짓는 마지막 화살이 관역을 꿰뚫는 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만세를 부르며 기쁨을 만끽합니다. 기보배 선수 가족과 학교 동문들은 결승 시작 2시간 전부터 이곳 응원 장소에 모여 열띤 응원을 펼쳤습니다. 제가 시합장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되게 긴장되고 잠이 다 깼고요. 일단 제가 쏘는 것처럼 막 심장 떨리고 손도 떨리고 발도 떨리고 짜릿하고 이렇게 했어요. 딸의 이름을 외치는 함성 소리에도 침묵 속에 땀을 쥐고 응원하던 부모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실이 따른다는 그 말이 정말로 진실인 것 같습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이 많은 결과가 나온 것을 저희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매서운 눈초리로 관역을 겨누는 세계의 신궁 최미선 선수의 고향 무안에서도 감격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심장이 지금 가슴이 막 지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기뻐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준결승과 결승전에서 대만과 러시아를 격파하며 다시 한번 세계 최강임을 입증한 양궁 여전사들. 브라질 하늘 반대편인 광주 전남에서도 금메달을 주역을 길러냈다는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 찼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있는 학생들은 기차 안에서 7일 동안 지내야 합니다. 좁은 열차 안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이 기차에 오른 지 사흘째입니다. 간신히 발을 쭉 뻗고 누울 수 있는 좁은 공간. 긴 여정에 피곤한지 학생들이 쉽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좁고 갑갑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계속 지내다 보니까 적응이 되고 이 정도라면 일주일도 더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씻는 것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화장실과 같이 있는 세면장은 단 2곳뿐. 약하게 줄줄 나오는 물에 샤워는커녕 고양이 세수만 해야 합니다. 물이 사용하는 것 자체가 눌러야 물이 나온다는 점이 확실히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도 3일을 지내보니까 충분히 익숙해져 버렸고 그리고 익숙해져서 살만한 것 같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란 말이 학생들은 저절로 떠오릅니다. 먹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열차 안에 식당칸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 학생들은 하루에 한 끼만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나머지 2끼는 햇반과 라면 그리고 전투 식량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처음엔 힘들었지만 전투 식량도 이젠 제법 맛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해준 밥이 먹고 싶어서 막 집 생각도 나고 그랬는데 전투 식량도 계속 먹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이제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하루 한 차례 식당에서 열리는 문화행사 시간. 웃고 마음껏 떠들고 수십 시간을 계속 가야 하는 대장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겐 오아시스와도 같습니다. 서너 시간에 한 번 정도 물을 보충하고 점검하기 위해서는 간이역. 이때가 학생들이 열차에서 내려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객실엔 학생들이 직접 만든 명패가 달렸습니다. 비록 열악한 공간이지만 이제 열차는 학생들에게 함께 먹고 자고 공부하는 소중한 공간이 됐습니다. 시베리아 영단 열차 안에서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양 백운산 지키기 협의회가 서울대 측에 양여하는 백운산의 면적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백운산 지키기 협의회는 최근 단체 대표자와 실무자 연석회의를 갖고 서울대가 백운산 확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된 만큼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을 산정하고 기재부와 관련 정치권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서울대는 최근 백운산과 지리산 16,000여 헥타르의 학술림 가운데 5.8%인 935헥타르를 양여해 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으며 기재부는 현장 실태 조사를 거쳐 올해 말까지 양여 면적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와 순천시가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 나강열 책임연구위원은 광전 리더스인포 제18호를 통해 박람회 개최도시인 여수시 순천시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해 국제회의 산업을 특화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를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연구위원은 국제회의 산업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 파급 효과가 일반 제조업보다 2배 이상 높다며 실제 여수시 순천시의 경우 국제박람회 개최로 국제회의 산업 수용 태세가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업 경영인의 친목과 단합을 다지는 제15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가 내일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립니다. 한농연의 땀과 열정, 농업의 희망을 보달하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농업경영인 대회는 3만여 명의 회원과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2박 3일 동안 비고쇼 관람과 각종 체험 행사, 노래자랑과 학술대회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